저는 경남 테크노파크에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경남 테크노 부설이라고 붙이게 되는데, 부설 정보산업진흥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AI 데이터의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2개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당장의 먹거리가 아니라 2024년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요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법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국회에 통과돼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짧게는 지금 우리가 관련된 부처가 과기정통부가 있고, 그리고 산업통상부, 산업부가 있고, 중기벤처부가 있습니다. 세 개의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기벤처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을 아직 대통령한테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행정 과기정통부가 했고, 그다음 산업부가 했던 내용들을 한 말씀을 드리고요. 과기정통부는 저도 급하게 불려올라서, 중기벤처부는 올라가서 장관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몇 주 전에 통과가 됐고, 이제 장관이 디벨롭을 해서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 아마 그게 전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오는 대로 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짧게는 한 3, 40분 안에 할 수 있으면 끝내고요. 나머지 한 3, 40분은 고민거리에 대한, 어차피 여기 계신 분이 AI 산업을, 지역에서 AI 데이터 산업을 해보시려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AI 데이터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면서 선순환 구조로서의 AI 데이터 산업을 갈 건가에 대한 고민거리를 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먼저 생각했던 고민들을 한번 좀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한 20, 30분 정도 되면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부처별로 나오는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이게 이 스토리를 저희는 이렇게 민감한데 사실은 기업에 계신 분은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모였던 분들은 산학연관입니다. 이렇게 기업에 계신 분, 학계에 계신 분, 그죠? 연구소에 계신 분, 그리고 저희 같은 진흥기관에 있는 모여서 정책을 만들어서 부처에서 던지 중입니다. 부처의 공무원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뉴욕 가서 뉴욕 구상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냈죠. 이게 기존에 있던 새롭게 놓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다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이 흐름들, 정책의 흐름들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형태가 발생을 했냐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전략을 해놨는데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돈이 없어 못하는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감안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본격적으로 주무부처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나온 게 초거대 AI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과기정통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딱 2개죠. AI하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큰 R&D 기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AI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5위 안에 들 정도로 거대 인공지능은 가지고 있다. 거대 인공지능을 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얼마나 무시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죠. 누구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가 거대 인공지능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업들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 다음 파스 한 5위 정도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들이 많죠. 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컴퓨터 파워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강주에 있지 않습니까? 강주에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과기정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들어가 있고요.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게 대통령 직수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가까이서 봤는데 이분은 옛날 보건부총리 아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정부의 에 들어가가 정책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IT 쪽으로 벤처 회사들을 좀 해가 많이 하셨던데요. 그래서 그 국정과제로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막 수립을 하고 있고 막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이런 걸 수립해놨더라도 보정된 게 아니라 수시로 밑에서 올라오거나 외부 영향에 의해서 수시로 내용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현황이나 배경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이거 발표할 때 있었어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만 그랬습니다. 국민의 행복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정부 혁신이라는 게 있고 기업 성장이라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분류를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가자. 한데 제가 몇 개의 정부를 거쳐봤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워딩만 달라지고 나가는 방향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 혁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역대 계속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4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나와요. 추진 과제에 국민을 위한 정부고요. 두 번째는 똑똑한 원팀 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 재밌는 게 데이터 칸막이를 좀 해소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들이 실제로 지금 공공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는 연구자 말고는 특별하게 써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 그래 또 여러 나라 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 대해서 데이터 연계도 안 되고 막 이렇죠. 제가 한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데이터를 열어버리면 끝나는 게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기업의 데이터만 연결해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그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안 돼 있는데 점점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찰하고 행망용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면 딱 찍히면 바로 집으로 날아오는 거죠. 옛날에는 한 2달 걸렸습니다. 그죠? 이게 데이터 연결이 안 됐을 때 2달 걸렸고 그 사이 차 팔면 내한테 계속 날아오죠. 그런데 데이터 연결하고 이렇게 칸막이 없이 이렇게 나아지더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지 말고 자세히 보면 또 바뀔 거니까 대충 훑어가는 그대로 한답시다. 이제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인데 이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관이 주도적으로 깃발을 꽂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뭐냐면 이거 공식 용어로 퍼스트 무브 팔로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경제 용어로 쓰는데 예전에는 국가주도 경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독일, 일본 같은 경우 국가 지도잖아요. 야, 저기가 고시다라고 깃발을 꽂으면 다 따라갔는데 시대가 변하니까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너무 많아요, 깃발이. 그래서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알아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관이 살짝 뒤로 물러나서 그 민간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으로 항상 민간 협력이 되는, 제 기억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관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줄 거는 넘겨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잘하는 모델을 아까 국가별로 얘기했잖아요. 민간이 잘하는 모델은 미국 모델이고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이 잘해가지고 하는 모델이 이쪽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계점이 있는 거죠. 관이 주도로 하는 게 있다고 한계점이 있으니까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가면 교훈이 착하게 살자라고 교훈을 이렇게 학급 뭐 이렇게 묻혀놨잖아요. 착하게 못 살기 때문에 착하게 살자를 얘기하듯이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과제로 만들어 놨는 거거든요. 네 번째 과제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개인정보 제일 먼저 터졌던 게 LGU 플러스잖아요. 만일에 이 사항이 유럽, 미국에 터졌으면 LGU 플러스 망했습니다. 딱 망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애플이 테러리스트의 휴대폰을 열 때 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백도어는 열어놨잖아요. 어디다 열어놨는지 아시죠? 이스라엘한테 열어놨잖아요. 이스라엘이 애플을 열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내 주민번호가 중국에 다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주민번호 필요 없거든요. 없는데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죠. PC에 깔리는 그 인증서 있잖아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아마존이 그걸 벌써 망했대요. 원클릭으로 이렇게 다 되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 해서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일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요 기준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 앞도 이렇게 우리가 못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중장기, 예전에 중장기 했는데 요즘은 그냥 중기로 이렇게 채웁니다. 2003년부터 2024년, 2025년 형태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2024년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요. 올해는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죠? 이제 국민 체감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화면 좀 피워서 한번 보여드리면 24년에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제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데이터 융합도 하고 초거대 AI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인프라를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 스타트업을 좀 키워보겠다는 거 하고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데이터도 좀 팔아먹고 거래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는 게 우리한테 좀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행정하고 뭐 이런 게 우리가 돈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범정부 초거대 도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관이 먼저 적용을 해가 좀 해보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GOV AI 도입에 대해 부처에 다 도입을 하고 복지 도우미를 하겠고 뭐 민원 도우미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간대요. 요 트렌드를 잘 보시면요. 카카오톡 혹은 챗봇을 혹은 우리가 전화하면 딱 전화 받아주는 그 시스템, 콜센터를 제일 먼저 적용한 것이 어디냐면 행정파트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행정파트에서 제일 먼저 해가 계속 들어갔고 지금도 그 카카오톡 같은 챗봇을 연결해가지고 민원에서 다 하고 있죠. 심플하게 대한 것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초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초거대 AI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걸 행정에 가장 적용할 겁니다. 근데 우리 파트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 넘어가서 그럼 이걸 우리 파트로 넘기면 이렇게 해석해보면 초거대 AI를 제조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과제를 우리가 던지면 되는 겁니다. 야, 초거대 AI가 정부 정책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적용할 거냐 하면 제조 영역에 적용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제조 2개의 파트로 갈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제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3년, 5년까지는 AI가 들어갈 거고요. 협업 로봇이 들어갈 겁니다. 로봇은 이미 갈 때까지 갔는데 협업 로봇을 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초거대 AI가 들어갈 수 있는 섹터는 엄청나게 넓죠. 내가 작업지 시설을 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모여가 안전 얘기하고 현안 파악하고 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AR 글라스를 쓰거나 VR을 쓰거나 패드 가지고 막 작업하거나 이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구상을 했던 거잖아요. 현실은 아니지만 그죠? 현실은 터치하거나 손으로 수기를 접고 하는데 자 이게 단계별로 가지 않고 건너뛰어서 올 거라는 거죠. AI를 바로 쓰면 이제 저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저장이 되면 부드러운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야, 오늘 작업지 시스 때 주문에 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띄워줄 거라는 거죠. 띄워주는데 말로서 세 번째 일, 내일이네. 저 세 번째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 그럼 이건 어디서 연결해? 라고 질문하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아이디어로 우리가 더 제조 AI를 초거대 AI 연결할 수 있는 파트가 될 것이다. 요거는 다음 산업부 영역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눈으로 훅 읽어보시는 습관 한번 들여보시면 이게 매해 발표되거든요. 제 생각에 대충 사기 잘 치네 넘어오다가 이게 우리 섹터면 자세히 한번 들여보는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 재밌는 부분들 참 우리 잘 안 되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억지로 이게 맞춰줘요. 정말 맞춰줍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 종이 사용 50% 감축하겠다. 이 불가능하거든요. 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디지털화되면 그 종이 사용률이 줄어들 것이다. 디지털화되면 그럼 아마존에 저 밀림에 있는 나무가 덜 뽑히겠네, 덜 잘려 나가겠네, 다 얘기했어요. 근데 디지털화되고 막 발전이 됐잖아요. 이북까지 넣었죠. 5배가 늘었답니다. 근데 수치는 정확하게 해보니까 5배의 종이 사용이 더 늘었답니다.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게 종이 사용이 늘었답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종이를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로 가겠다. 한번 들으시면 작년 정부부터 저번 정부부터 한 3년 전부터 모든 클라우드로 가자. 클라우드로 가서 서비스용으로 무조건 간다. 올해 무조건 간다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서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갈 거다가 아니고요. 무조건 갔다가 이거 안 되면 실패다 때려서 백도어를 할 수 있지만요. 무조건 갈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형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IaaS, PaaS, SaaS 이렇게 하는데 밑에 거는 치우고 SaaS 서비스형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부분들 그럼 무조건 간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갑니다. 클라우드로. 정책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여기 있는 SaaS를 10,000개 기업 육성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AI 유능 교육 5개 육성하겠다. DPG 수출 연 20억 달러인데 요거 지금 실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SaaS를 키우겠다고 해서 이렇게 스마트 공장부터 지금 과기장 통배에서 들어오는 전부 SaaS형으로 해가 무조건 만들 겁니다. 요거 한번 올해부터
막 지금 아직 전략 채우고 있어. 아직 그 담당 사무관이 발표를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AI 유니콘은 우리 영역 아니게 놔두시네. 참고로 우리 뭐 유니콘 AI 타고 하는 건 아까 두 개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컴퓨팅 파워하고 엄청난 그 인공지능 전공자들이 막 덤벼들어야 만들어지는 형태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돈 좀 벌어놓고 다음에 저기로 가자는 거고요. 이거 수출. 올해 목표는 무조건 수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협회에 들어갔던 아라소프트가 베트남에 수출을 좀 많이 해가 아마 장관이 오거나 VIP가 오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출이 지금 현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조건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개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기정 정부에는 수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보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과기정 정부는 요렇죠. 뭐 다른 것들은 한번 그냥 봐주시면 돼요. 네, 과기정 정부는 정말 먼 나라 얘기하고 있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씩 그래서 그 중에 초거대 요 파일들은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가진 하고 이 초거대 AI에 대한 부분들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챗 GPT 열풍을 알고 지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가 한 5번째 정도 쓴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지, 초거대에. 근데 이게 또 맞는 거 아닌데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죠. 이유는 딱 한 게 불확실성 때문에. 여태까지 GPT 모델이라든지 초거대 AI를 가지고 이 정도 결과값이 나오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오픈 AI의 챗GPT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향은 인공지능에서 사람이 가진 지능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사람과 유사한 건데 뉴럴넷 지금 나와 있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계열의 지능은 사람 지능이 아니라 그 자체의 지능으로 좀 봐주면 안 되냐 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챗GPT에 막 데이터였는데 내가 볼 때 거짓말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챗GPT 지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즉 사람이 하는 사고방식하고 얘들이 하는 사고방식은 다르다.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일단 재미로 보시잖아요. 그림도 하고 내 말 잘 듣는가, 얘가 또 거짓말 하냐 이런데 자 요거를 초거대 AI를 이렇게 띄워서 제조 AI로 가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띄워서 제조 AI로 가보자는 게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라이언스를 좀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해보자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오늘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그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남에는 도메인 난리지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걸 함부로 넘어설 수 있는 게 적지 않다. 이게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우리 늘 여기 살았으니까. 늘 살았는데 제 동생이 플랜트를 해, 쎄 막 하다가 이거는 건설에서 열다가 한 40억 망하고 또 부도 나고 하여튼 뭐 이상한 조직이에요. 근데 서울 지하철 SH공사에서 그 지하철을 세우면 쎄 있잖아, 쎄. 그 차가 지나가면 쎄판이거든요. 그걸 여기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상식에 좀 어긋나잖아요. 내 같으면 물류비용 때문에 경기도나 근처에 가서 그 용접도 뭐 HBM이 뭐 복잡한 거 알잖아요. 쭉쭉 잘라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여기서 주문하는 거예요. 납품하고 있더라. 이유가 뭐냐니까 물류 비용은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거고요. 기술, 여기서 만드는 기술에 대한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술이 여기가 낮기 때문에 주문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플한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내가 주문받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 기술자 다 됐고 그냥 경기도 근처 갈게요. 납품만 막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도메인 날리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한계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고민은 앞으로 요 내용 읽으실 때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초거대 제조 AI라고 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나 구글이나 메타나 얘들이 제조 AI는 안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 AI를 하기 위한 밑에 바탕은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인 알고리즘. 그래서 그 위에 한 단계 시키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랩핑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미리 전쟁도 해보지 않고 저는데요. 저는 오픈 API, 구글, 메타에 종속될 거라 봅니다. 저는 뭘 그때 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나중에 얘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만 있으면은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속됩니다. 저 기술에 엄청난 작업량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는 전공을 그 AI를 학부 때 배웠고요. 1년 배웠나? 그리고 대학원 갔을 때 논문은 전 데이터 통신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한 3년 그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트랜스포머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게 어떤 특징을 가져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요. 아닌 분은 그냥 읽고 넘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 트랜스포머도 필요 없고요. 저는 강화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제조 AI는 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개 기억은 제가 제조 AI를 기억하시라고 그랬고요. 이 강화학습도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조 AI 영역에 들어갈 때 제 욕심이기도 한데요. 그 명장들 많으시잖아요. 한 30년 그 위치에 저는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조그만 쇠망치 들고 다니시면 툭툭 두드리는 사람의 그 사람의 명장이라는 게 어릴 때는 그게 몰랐는데 지금 와서 그게 맞구나 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가진 지식을 인공지능에 열 방법은 강화학습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그 암묵지라고 하거든요. 가지고 그 지식을 인공지능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요 두 개는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산업은 다시 한번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워딩은 끝내주게. 금방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거 어제 요 얘기를 분당에서 절감을 했어요. 뭐냐니까 아까 냉장들 얘기 왜 왔지 않습니까? 어제 어느 기업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용접만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 불량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냉장이나 빵집 두드린 것처럼 가스에 없는 불량 원인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교수님, 논문 씁시다. 논문을 써가지고 알려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우리가 산소통의 순도 부분이 산소통을 갈아야 됩니까? 갈 때 중간에 잠깐의 찰나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불순물 유기인데 그날에 따라서 습도가 더 많으면은 용접 지질 수적도 다 했는데도 안에 기금이 생기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없는 건 이걸 데이터를 만듭시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일을 해보려고요. 제가 하고 있는 과제 제조운영 체제에도 요 내용으로 컴퓨레이션 파일
설정 파일을 팔아먹자. 요걸 제가 십몇 년 전에 산업과학교 교수님하고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창원시가 초정밀 가공을 안 하잖아요. 초정밀 가공, 초정밀 금형이 특화단지였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근데 이분이 갔는데 초정밀 금형을 하거나 가공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가공 행거와 점심에 행거 주능이 다르다. 왜 다른데요? 물어보, 아니, 저 도발적 질문을 많이 해서 왜 다른데요? 아니, 같이 또 능이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가장 초정밀 할 때는 저녁에 할 때가 많다. 혹은 계절별로 어떨 때는 아침에 할 때가 많다. 아니, 왜 그러냐면 못 찾으신 거다. 그게 내가 가진 노하우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해석해주는 분은 산업과학과 교수님이 해주시고, 야, 저걸 곰곰이 해보니까, 야, 주민 환경값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냐. 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걸 해석해 알고 나중에 다른 거 해석해보니까 주민 환경값이 달랐었다.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요거는 값을 못 찾아냈는데, 전기 때문에 에러라는 게 있잖아요. 레귤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씩 볼티지가 튀거나 이렇게 하면 에러 나가지고 그 에러 잡는다고 엄청나게 힘드는데 볼티지만 딱 정규화 시켜주니까 해결이 돼가지고 하는 전자 조립하는 아이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다 받아 쌓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탄소 강에 용접할 때는 습도 60에서 70, 온도 17도에서 20도 사이 라고 환경을 줘서 그 설정값을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들 데이터를 모으는 게 일단 급선무고, 그걸 또 사람한테 주내니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다음은 3D 업종에서 안 하실 거니까 어디 할까? 로봇에서 적용을 해가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산업부가 우리한테 딱 맞아요. 이게 부처별로 막 싸움하고 가름하는 타자였어요. 아까처럼 AI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과기장통부에서 해. 저희는 과기장통부 일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니까 순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응용하자니 야, 그거는 중기부일이나 산업부일 아니냐 했는데, 산업부가 제가 볼 때 똑똑해. 옛날에 지경부 시절에 그 트레이닝된 인력들 있잖아요. 그게 최고 큰 조직이었잖아요. 네? 그 조직 인력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엄청 대응능이나 전략 채우는 게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타겟을 산업부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들은 들어갈 때 그 중복되지 않게 살짝 피해갔잖아요.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자기들이 해가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머라는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법 만들어가지고 지원법에 대해서 만들어서 갖고요. 그러면 저처럼 핵심이 뭐냐니까 저거는 산업인공지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제조인데 제조는 산업 똑같아요. 외국에서 듣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조 AI도 괜찮지만 생산 AI도 괜찮습니다. 네. 그 제너러티브라는 AI, 생성형 AI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매뉴팩처링을 생산이라고 표현하면서 중의 뜻으로 같이 쓰일 수 있으니까 이제 생산 AI도 사실은 괜찮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산업 AI라고 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산업부잖아요. 자기 연기가 안 뺏기려고 전 세계 유일하게 산업별로 지원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개편하려고 하는데 저항이 너무 심하죠. 산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지 압니까? 벤처가 만들어지면 지원을 못해요. 여기 어느 사업에 들어가 생전 나오지 않은 여러분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요. 어디 산업에 분류가 됩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산업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래요. 외국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경제라는 용어를 붙여서 독일 같은 경제, 기후, 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중기벤처부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가요. 그래도 산업부, 이게 이제 카르텔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입니다. 산업에 AI를 내재화시키겠다. 우리 용어로 쓰면 소프트웨어는 인베디드 시키겠다. 인베디드는 동작을 막 하는데 보이지는 않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베디드거든요. 그래서 AI를 산업 안에 그냥 넣겠다. 왜 이 용어를 쓰냐 하면 이해대시 산업분화. AI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지금 산업이니까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 AI를 그냥 빌려가 우리 안에 마치 AI가 안 나오는데 산업이 잘 되는 것처럼 해보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 잘 보시면 AI를 활용하는 기업을 하겠다. 지금은 1%도 채 안 되는데 30%까지 가겠다. 이 말은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 제조기업이 쫙 숫자가 있습니다. 3분의 1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해요.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AI 거의 쓰지 않죠. 챗GPT가 뭐 직원들이 뭐 신기하다 이 정도면 되죠. 산업에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코파일럿이 나오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아까도 글로벌 산업 AI 공급 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왜 글로벌인 건 아까 디지털 정부의 정책 안에 수출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글로벌이 다 붙어요. 너가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왜 수출하겠다는 얘기는 또 아시겠죠? 이번 정부 들어가 수출이 안 되거든. 잘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 잘 안 되는 거를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못 사니까 내 착하게 살자라고 니엄으로 세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속화하겠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여기 좀 세 개의 전략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필요 없어. 우리가 해당되는 요 1번입니다. 그죠? 1번에 들어갔고 2번, 3번은 일반 제조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고 이 DX도 공급기업이 즉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라는 뜻이 아니고 제조기업이 주도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중심에 보면 산업 핵심 설비에 AI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거 이제 과기부는 AI 솔루션을 안 쓰거든요. 뭐라고 쓰냐면 서비스라고 씁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담당하는 사무관이 전화 오면 산업부에서 솔루션이라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로 우리는 서비스만 쓰는데 아까 뭐냐면 사스를 서비스로 바라보듯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게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다. 산업부가 용어를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한 개의 제조기업이 가지는 그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기 협력 프로젝트인데 AI 내재화 시키겠다. 그래서 그 내재화 시킨 거를 글로벌로 수출하도록 해보겠다. 자, 요거는요. 독일 모델을 따라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독일 내에서 성공하니까 수출이 너무 잘 되잖아요. SAP, 그 독일에서 만드는 건데 오라클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메인 지식이, 제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넓은 독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장악하더라. 대표적으로 지멘스의 제조가 싹 떠들어갔죠. 근데 일본은 못했잖아요. 일본은 독일만큼 제조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못했거든요. 이유는 일본은 밖에 내다본 적이 없습니다. 안에 정책이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소니 스타일 하는 겁니다. 이 소니 스타일이라고 하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MP3, MP3를
야, 우리는 아니야. 소니 스타일에 소니 워크맨이 망한 이유가 저거 압축 그 엠팩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니 스타일 부츠가 망했죠. 방금처럼 이것도 품질의 문제들 존재하니까 망했죠. 우리는 좋은 거 쓸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일본 애들의 그거죠. 그리고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소니가 망했는데 소니를 먹이 살리는 게 뭔지 아시죠? 플레이스테이션.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막 해고 우리 게임 합시다. 이렇게 막 의견 냈대. 이 뭔 소리 하냐고 지금 했는데 그 대표회장이 저거 합시다라고 해가 전환이 된 거죠. 그 전까지 취급도 안 했거든요. 지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소니. 넓게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 모델 해가지고 독일은 간단합니다. 개방하는 거고요. 우리만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많이 쓰면서 그 네트워킹 생태계를 형성하는 게 독일 스타일이라고 보십니다. 다 핵심은 다 뭐다? 관이주도 한다. 독일도 관이주도 합니다. 깃발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가 너 도와줘 하면 지원을 하되 가슴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또 재밌는 게 여기 데이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디지털 트윈이 있고 뭐 로코드가 들어가 있고 노코드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하고 비교해보면 데이터가 핵심이 맞지? 왜 전처리냐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생산하니까 제조기업이 생산하고 많이 있는 거를 좀 알아보기 쉽도록 전처리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변해왔죠. 디지털 트윈이 제가 알기로 지멘스가 가지고 처음 제안했던 용어라고 들었고 CPS라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같이 CPS는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용어가 CPS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두 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딱 뜨면서 메타버스가 또 들어오면서 같은 용어로 막 혼재래가 막 쓰고 있죠. 이게 뭐냐면 실제로 들어왔던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그게 혼재래에서는 개념이 같아지는 형태로 가요.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그래서 디지털 트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타버스는 용어를 안 씁니다. 다시 들어오고 로코드는 이 로코드하고 노코드하고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로가 낮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딩할 때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쉽도록 가는 게 방향이 맞고요. 또 하나는 로우 레벨에서 이걸 처리하는 기능이 또 많이 요구됩니다.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하면 데이터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쓰지? 컨트롤러에서 받아오려고 하면 인터페이스 있지. 뭐 RS 컴퓨터라서 RS232C나 442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피스 위에나 뭐 이렇게 받아오는 이게 낮은 레벨에 이게 또 많이 중요하다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 로코드는 아닌데, 그지? 그렇게 좀 두 가지로 놓을 겁니다. 가운데는 사라지고, 왜 가운데 사라지는지 알지? 클라우드로 가니까. 클라우드로 가버리면 중간에 있던 이건 다 필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머리에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하면 노코드, 발음이 이상하죠. 코드 없이 빨리 생산해가 데이터 처리하는 게 계속 발전이 될 거고요. 그 아래 단에서 들어오는 건 좀 더 정밀하게 해가 데이터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인 리얼타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 형태로 가는 것 겁니다. 그래서 요걸 산업에서 들어가는 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짧게 이렇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내재화를 하겠다. 두 번째는 국고 선도. 이게 다른 말 나오면 과제를 큰 걸 위주로 주겠다. 자질구레한 걸 주지 않겠다. 우리는 뭐 50억짜리부터 100억짜리를 한 개 과제당 이렇게 줘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데이터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 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거 똑같잖아요. 하나만 한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정부가 제시해 준 거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들어갔고요. 또 수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가보시죠. 중견기업 500개, 중소기업 500개 뭐 이렇게 들어가고 데이터 플랫폼, IoT 시스템. 저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믿음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요 제가 고민했으니까 뭐 인력은 할 수 없죠. 인력은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인력 양성하는 구조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자금 지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펀드, 이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펀드인데요. 여기에 돈을 많이 풀 것이다. 펀드를 만들고 요거 한번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기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협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 경남이 됐지, 캐티, 전자연이 됐지만 전자연이 주관이 되고 했지만 뭐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산업의 마이데이터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조 AI하고 막 갖추면서 산업 데이터를 키울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SI 업체, 대형 우리나라 SI 업체 분들하고 제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그거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가 라인을 한 개 쭉 깔잖아요. 반도체 라인. 어떤 라인이 돼? 한 1조 정도 나와요. 1조. 라인 한 개 까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세팅할 때의 정보는 데이터, 아까 설비 데이터하고 사온답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데이터를 사온대요. 삼성전자가 한 20년, 30년 돌렸잖아요. 근데 그걸 사오는 기업이 어딘지 하면 GE다, GE. GE로부터 데이터를 사온답니다. 사오고 거기에 자기들 30년 동안 쌓은 데이터를 엎어서 그 설정값을 가지고 설비를 운영하도록 한답니다. 간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앞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 가지고 갈 거라고요. 내가 생산기술팀이 라인을 한 개 만들 때 아까처럼 속도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사서 설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운영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했던 걸 엎어만서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게 거기에 맞게끔 아이데이터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돈이 좀 풀릴 것 같지? 제조 서비스 업체 제공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한 줄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순간은 앞으로 정책 방향이 이렇고 실행 액션 전략은 아직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거꾸로 던져서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요에 대한 부분들 체계들 있고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요게 참 워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AI 내재화라는 용어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요. 요런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면 좋죠. 디지털 기술들 얘기하죠. 요 용어도 한번 디지털이라는 기술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막 독일라들이 막 쓰면서 디지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전까지 뭐라고 썼냐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은 디지트라는 거잖아요. 숫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디짓, 숫자라는 거고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줄임말이잖아요. 이진 숫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데이터를 수치화시킨다는 뜻이 들어요.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은 모든 데이터가 아날로그죠. 연속 데이터잖아.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인데 얘들은 0 아니면 1로 표현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데이터인데 그래서 폭넓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의 디지털 기술을 덩치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2년 거 가장 투자 많이 클라우드잖아요. 좋죠. 근데 AI는 안 하죠. 왜 그런지 알죠? AI 투자를 못 하죠. 기업에서 AI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AI를 적용하려고 하면 뭐가 없죠? 데이터가 또 없잖아요. 적용하려고 하니까 뭐죠? 사람도 없죠.
그리고 이걸 제공해주는 솔루션도 없잖아요. 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게 못하지만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기울고 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D 프린팅. 다 될 것 같이 마치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왜 3D 프린터가 떴냐 하면요. 학생들한테 뜬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생각, 창의적 생각을 막 가지고 있던 거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현실화해서 되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3D 프린터가 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하니까 메탈, 분말, 파우더 가지고 막 하는 걸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주항공 파트에 이거 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 개 만들면 단가가 어마무시하죠. 이걸 이제 3D 프린터 가지고 하면 괜찮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대표적으로 비행기 타시면요. 그것도 다 규격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의자에 알루미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번 잘 보시죠. 그 옆에 따로 요만한 뭐 한 개 연결하는 고리들 한 번씩 보일 겁니다. 이거를 대량 생산 못 하거든요. 그런 게 고장났으면 3D 프린터 가지고 딱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게 가장 뛰어난 애들의 GE가 그렇게 하고 있죠. GE가 3D를 더 잘하죠. IBM하고요. 기우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바탕으로 한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예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부처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기재부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기재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엄청난 힘이 필요한 사항이 되고요. 저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조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앞에 영남권이라고 붙였던 거는 AI 산업을 제조에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5개 지자체가 뭉쳤습니다. 우리가 뭉친 건 아니고요. 과기부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안 되겠냐라고 그랬어요. 경상북도, 대구, 그 다음에 경남, 울산, 부산, 이 5개 군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조선시대 이래 영남권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건 처음일 겁니다. 왜냐면 특색이 안 맞아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안 맞아요. 산업적이나 생활권은 전혀 다르죠. 대표적으로 앞에 부울경 같이 묶을 때에 경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생활권력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생활 이동하는 경력을 보니까 최고 많아요. 경남에서 부산, 울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게 그냥 7, 80% 되는 것 같아요. 제 수치는 조금씩 틀립니다. 이거 대부분 차지해요. 이게 같은 권역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경남은 창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 또 창원 중심에서 이렇게 진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가는 게 엄청나요. 생활권이 거의 같다라고 봐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타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권역으로. 그래서 이거는 생활권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아주 크게 제안했는데 대통령 공약 사항 정도로 만들어질 거였는데 어그러졌죠. 그래서 지금 울산이 반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남권이 모여서 제조 기업이 영남권에 아주 많아요. 경남만 많은 게 아니고 대구, 경북도 많거든요. 영역은 좀 달라요. 부산도 많아요. 울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못해서 제조업에 AI를 연결해보자 라고 해서 예타 사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타 사업을 줄여서 얘기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함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국비 300억 이상이 들어가거나 국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거나 지방비가 합해서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라.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다른 제3자의 기관이 이걸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라. 인프라가 많은 거는 한국산업연구원 KDI에 맡기고 R&D가 많거나 하면 키스텝에 맡겨라. 이렇게 국가가 정해놨어요. R&D는 지원사업은 즉 도로 SOS나 인프라 많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건 다 KDI에서 합니다. 요 금액. 근데 요게 상향될 겁니다. 한 내년쯤에 상향될, 1000억으로 상향될 건데 지금 500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남권 예타 사업을 1조 정도로 올려놨어요. 1조.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과기정부나 이쪽 일이거든 자기들한테.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이거를 예산 내 사업으로 좀 꾸려보자. 그러면 예산 내 사업은 국비 300억 내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 매칭 하더라도 500억 이내로 하면 되니까 그걸 작년에 던졌는데 예산 작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됐고 넘어갈 건데요. 목적은 제조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수집 가공 그리고 AI 솔루션을 개발하자. 아까 들어가 있던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고 거기에 맞도록 AI 솔루션을 적용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자. 를 하는 내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기반이 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조업 혁신이라고 했는데 산업 혁신을 하면 산업부가 될 것 같고 그제 디지털 전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하게 제조업 혁신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도 부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년간을 좀 해보자. 그래서 1년에 100억씩 해서 우리 5개니까 나누면 20억씩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 매칭을 하면 한 4, 50억 될 거잖아요. 1년에. 그죠? 그렇게 하면 가보자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플랫폼 구축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이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를 즉 제조업의 AI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생태계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플랫폼을 구축을 좀 하자. 그럼 거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기업들이 테스트도 해보고 장비를 가질 수 없으니까 데이터도 없을 거고 하니까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현장에 적용을 해보자 라는 뜻으로 오픈랩이라는 용어를 써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이러한 기술 개발, 실정 지원, 데이터 맵, 데모 환경을 이렇게 오픈랩 형태로 만들어냈겠다. 그게 이제 사실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활용 사례를 하겠다는 이 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실정해보고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용접 분야에 적용해가 용접 데이터 받아가 요걸 가지고 해보겠다. 혹은 우리가 나눌 때 이거잖아요. 스마트 공장 기획, 생산, 공정, AS의 ICT를 융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 공장도 사실은 ICT 대신에 AI를 접목하면 되거든요. 기획, 설계단부터 시작해가 공정단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공정에 여러 가지 설비 공정도 있었고, 다양한 공정에 들어가서 기술을 해보겠다. 그럼 사후 관리, A에서 보내준 거에 대한 예지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전 사이클을, 전 주기에 다 AI를 넣겠다는 거고요. 그런 분야별로 그 사례를 발굴해가 만들어 보겠다. 저희만 용어를 씁니다. 저희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대표 AI 공장을 발굴해 보겠다.
앞으로 향후에 스마트 공장을 갈 거고 AI 공장으로 갈 건데 거기에 따른 산업별, 기관별 AI 공장을 만들어서 처리해 보겠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5개인데 4개 부분에 저희가 영남권에 문제가 있더라. 제조로 찾아보니까 이런 제조 설비에 문제가 있더라. 원재료는 SCL,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더라. 그 다음에 제조 환경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영남권의 4가지 문제로 정의를 내렸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영남권의 공통을 잡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AI 솔루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보자. 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게 사업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부분들이 우리 경남에서 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저희는 제조 설비하고요 노동력 문제가 크다 라고 해서 우리는 주를 요런 2개로 사례로 잡았습니다. 요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확정 안 됐어요. 예,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과기정 정부에서 처음에 100억 됐다가 또 깎였다가 또 100억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부처가 신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재부가 우리나라에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가 부처에 각각 베팅을 해줍니다.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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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그거 100억 안에 예산을 써라 막 이렇게 해. 그러면 과기부는 또 안에서 저거 정리해가 100억을 저거 사업 신청 온 걸로 쪼개요. 막 쪼개다 우선순위 정해있죠. 옆에 여러 가지 됐다고 순위 딱 정해가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잡은 거를 예산 내에 10억을 잡았다, 20억 잡았어. 우리 신청은 100억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 내로 처음에는 60억을 잡아놨어. 60억을 잡아놨는데 일일이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예산 외에 100억 이렇게 갔어요. 예산 심의할 때 과제 있으면 그 옆에다가 관심 있는 국회의원 이름이 누군가 다 이름 적어놔요. 질의가 했나 안 했나. 요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국회 그 예결위에 가보면 장면들도 나와 있어요. 꼭지별로 오른쪽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적혀 있어요. 대충 보면 국회의원이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게 한 5개 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얼마나 오는지 알죠? 한 200개, 300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개 모르고 막 이렇게 갑니다. 요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요거는 한 5분 안에 끝내. 자, 이게 뭐냐면 원 제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마 몇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드리기 애매한 경우는 뭐냐면 딱 그거 한 개입니다.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했는데 그 12월 30일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게 그걸 쏙 빼고 다르게 느끼시면 이걸 한다라고 듣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그러지면 되면 괜찮은데 그죠? 어그러졌을 때는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서 이 자료를 항상 대외비라고 해서 그 나가기도 하고 잘 안 주기도 해요. 이해되죠? 저는 대부분 이런 걸 공개합니다. 항상 전제조건 하도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니 그런데요. 그 한 내용들은 앞에 전체 어차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요 내용 요거하고 뒤에 거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만일에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기획보고서도 써야 되거든요. 요거에 따른 그것도 할 때만 혹시 기업분들 들어오시 발표되셔가지고 막 작업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이제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영남권에 아까는 예산 내 사업으로 했잖아요. 요거는 타 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올해 3, 4분기에 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타는 신청 1년에 신청하는 개수의 한 10%
10%가 통과되고요. 예비 그 기술성 평가라고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기술성 평가에 신청을 쫙 하면 한 10%가 통과돼요. 그럼 이제 10% 통과된 거를 다시 본회탁을 하거든요. 경계성 평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10% 못해요. 그럼 매해 한 100개씩 막 이렇게 신청을 하고 200개씩 막 신청을 하면 이제 1년에 10개 안쪽으로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게 예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은 아시죠? 뉴스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예타 면제 사업들이 있어요. 김용지사 있을 때 경남은 예타 면제 뭐 하는지 아시죠? 중부 내륙 철도를 예타 면제를 1조 얼마로 했고, 또 막 이걸 예타 면제를 한 게 법으로 만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이런 거, 이런 SOC 같은 경우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대조적으로 강주는 뭐 했는지 알죠? AI 예타 면제를 했어요. 3,000원. 정말 똑똑한 아들이네요. 강주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AI 하면 강주, AI 강주회가 한 3년 동안 계속 때려준 거죠. 그래서 강주는 최첨단 도시가 됐고, 경남은 아주 무거운 제조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한 1조의 가치 차이. 아직도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문성욱 부지사님이 있을 때 요걸 가지고 저하고 1대1로 한 1시간 반 얘기를 했어요. 조선해양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대기업 줄게 추가받고 우잘돼 경기 좋으면 우잘돼 보는데 무슨 경남도에서 돈 300억, 1000억을 안 주거든요. 안 주고 우리 조선해양 할래? 그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항공우주 카이가 4조밖에 안 되는, 근데 그 항공우주가 경남이 살릴 것도 아니고 조선의 FPSO 한 대만 팔아도 4조인데 그거 뭐 한다고 뭐 1000억씩 드리고 막 그렇게 하냐고. 그건 가만히 놔둬도 잘 된다고. 차라리 AI 합시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못한대. 이해되시죠? 맞다, 그 방향은 이렇게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주는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기반이 안 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득권이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우리도 새로 갈 스타트업 창업하려고 하는, 누가 제조 창업한다고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정확하게. 창조경제한테 내 제조 가지고 창업할래?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망하면 어쩔 거면 기계 산한다고. 돈 안 드는 창업회가 망했다가 다시 가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데미지도 적고, 난 망해도, 4번 망해도 다른 데 가고, 4번 망해도 은행 안 물고, 파산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가볍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겁게 가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게 뭐잖아요. 농담을 무겁게 가니까 계속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가니까 계속 무겁게 망하고 있는 겁니다. 경남 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망하는 게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어요. R&D부터 지수부터 하고 계속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제조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회의 갔을 때 이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행정에서 정하는 순서 이렇게 놔두고요. 그래서 3명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고요. 자율제조는 용어로 제가 어찌 싸우면서 외웠다는 게 튕겨 나왔는데 제가 다 도하고 사무관하고 이게 뭐가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자율제조 용어를 넣었습니다. 자율제조는 우리가 제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autonomous manufacturing. 이걸 번역을 하면 자율제조도 되고 자율생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나는 autonomous라고 해요. automation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걸 찾아보니까
구글에 검색을 쫙 해보니까 영어로 쓰기는 하는데 없더라, 영어는 없더라고. 딱 한 군데 애터리에 있는 친구는 논문으로 자체적 페이퍼로 자율제조가 앞으로 추구할 방향이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페이퍼가 공식적으로 퍼블리시 된 게 아니고 그 자체 뉴스레터인데 저희하고 과제했던 친구가 그 랩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빌려오자. 그래서 자율제조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제조 그리고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법령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 사업기간은 저희가 7년을 잡았습니다. 5+2의 활용기간으로 쭉 했고요. 금액은 9천억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비는 4,700억 정도 지방대학 민자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민자는 R&D가 들어가기 때문에 R&D 민자 기업들이 항상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기업은 50%, 중견기업은 25%, 그 중소기업은 20% 정도 되지. 매칭자를 한번 써야 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김계성 조사하고 하면 한 반으로 깎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늦고요. 그래서 이런 내역 사업들 꼭지로 항상 가면 사업들이 꼭지로 갑니다. 여기 보면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은 R&D 사업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클러스터 기반 조선 인프라입니다. 각 지역별로 그 오픈앱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선도 모델 개발 DR&D로 스마트 공장처럼 보급 확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업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꼭지는 세 가지 꼭지입니다. R&D는 대부분 기업들이나 연구소들이 하라고 일단 전국이 다 풀어놔요. R&D에 다 풀어놨고, 여기 기반 조성은 각 5군데에 각각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건축은 할 수 없지만 이것처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모델링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 그럼 이건 지역 사업이 되겠죠. 그 다음 선도 모델 개발 사업. 이 기반 조성 사업에 제가 ICT 협회에 부탁을 드렸고, 최상석 대표님이 그 분과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가서 막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개발 사업은 스마트 공장, 지역별로 꼭 5군데 꼭 칼같이 쪼개가지고, 지역에서만 풀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에 요 R&D 사업만 전국 단위로 경쟁이 붙을 거고요. 나머지 요 2개는 우리 지역 내에서 할당 5로 나눠서 지역 내에서 할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여기 보면 성과 지표에 대한 건데 이거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R&D가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참 암담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R&D 들어가자 하면요,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예로 어디서부터 쌀먹됐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전체 다 띄웁니다. RFP를 들어와야 될 거니까. RFP 아이디어를 쭉 뿌리면 안 들어와요. 경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산도 그렇고 안 들어옵니다. RFP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 할래카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경남은 중간 이상이거든요. 항상 중간 이상 하려고 제가 개별적으로 무수하고 전화드리면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많이 낸 편인데요. RFP를 많이 내야 많이 이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저희 가지고 한 2,000여 개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업부터 해가 많이 뿌리는데 아마 스페어 처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부 사업 꼭지입니다. 첫째 이제 내역 사업 3개로 잡았죠, 이제 3개 잡았고, 그게 이제 과제를 이렇게 했죠. 첫 번째 거는 전주기준 R&D라고 했잖아요. 뭐 원천 기술 들어가는 거 하고요. 고도화하는 R&D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게 에타 사업은 R&D에 최고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고,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인프라 짓는 거고요. 선도모델 개발 사업이 요거예요. 요게 저희가 엮는 이유는 스마트 공장 사업이 안 될 거다라고 예산을 못 잡을 것이라 보고요. 요소 개발한 사업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처럼 처리하자라고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요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1단계, 2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자는 거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요거는 저 PDF 필요한 분만 드릴게요. 예타 이게 보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예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궁금한 사항. 요 지원 사업 말고요. 저는 이거는 내년에 구체적으로 할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올 분들은 되도록 요 안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똑같은 사업을 제목 AI 융합 특화 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2년짜리 사업인데 올해 끝나는데 한 개 기업에 5억에서 6억 정도 줍니다. AI 공장을 만들어라고. 제법 크지? 큰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년에 이제 예산 내 사업으로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억에서 한 6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제조기업에 그렇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공급기업. 공급기업에. 예. 저같이 1인 기업은 참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참여가 힘든 이유는요. 거기에 개발해라고 인건비가 한 50%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그렇죠. 그거 못 쓰는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이 쓰려고 하면 그 사업은 1억짜리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신생기업이나 매출액이 적은 기업에는 큰 돈을 안 주려고 하는 매출액이 2억인데 10억짜리 R&D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억짜리만큼만 과제를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앞에 존경하는 선배님들 먹튀는 아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늘리는 방법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콘솔을 하면 되잖아요. 콘소시엄 하면 되죠. 제가 좀 이런 기업들이 제가 하면 무조건 큰 기업과 붙으면 콘솔을 했어. 그 포션 찾았어. 그럼 오롯이 내 경력이잖아요. 그 경력을 가서 그거 할 때 신규 인력 나중에 수혜할 혼자 못 하잖아요. 1억짜리도 혼자 하려고 하면 버겁거든요. 고용하고 됐지? 한 명 고용했지? 그럼 2명이 됐잖아요. 다음에 2년에 2억짜리 하고 또 이제 2명 고용해라 그럴 겁니다. 그럼 2명 고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됩니다. 몇 개 기업 그렇게 하고 그래가 대박 갈 거리가 있을 겁니다. 가능합니다. R&D와 BR&D 구분자, 순수 R&D는 제약이 심하고 요 BR&D 들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예, 말씀하세요. 경남 TP에서 수익 사업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산하기관이나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수익을 나는 순간에 그 관리해야 되는 그때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를 하면 예전에 매칭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도 먹튀하는 사람이 많아가 그 돈 오면 수시로 보고해라, 뭐 해라, 관리 어떻게 해라, 나중에 수익 사업 해라, 그 몇 푼 안 된 1,000만 원 정도 받은 거 이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거기에 투입할 인력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은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롯이 지금 현재 수익 사업은 우리 임대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 중개업 같은 걸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데 그 법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드리고요. 그럼 그게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업체들한테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측정을 해주고 중개사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정부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그 브로커 원래 우리가 에이전시에서 좋은 말로 하면 에이전시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하면서 네. 그 데이터 각각의 이제 제조 분야에 따라 데이터 형태가 좀 틀릴 거고 네. 그 분석하는 기법이 틀릴 건데 그거를 이제 산하 업체들한테 용역을 주는 형태로 해서 밑에 이제 회사들은 그걸 수익을 잡고 그런 형태도 좋지 않을 거였어. 조금 유사하게 하는 사업이 데이터 헙에 가보면 리아에서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유사합니다. 플랫폼을 만들고 각각의 기업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유통해라라고 하는 사업이 리아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돼요.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가장 돈을 잘 버는 게 KT하고 그 했는데 그 교통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통카드 찍고 하는 그 데이터는 유용하게 거래가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좁혀서 거기 제조가 없거든요. 제조는 저는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아까처럼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경 설정을 많이. 그게 지금 현재는 컨설팅 하지. 생기팀에 컨설팅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 돈을 왕창 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를 거래가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될 거라서. 그건 한번 저희도 계속 추구하는 방향이니까요. 그 제조 AI나 제조 AI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거나 안 그러면 좀 이게 어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되지만 뭐 쉽게는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은 센서만 측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붙이면 되는데. 근데 ERP라든지 MES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정보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샌드박스처럼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쉽게 유통할 수 있는 표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가요? 내년에 중기벤처부 아까 대통령한테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민을 녹아내려서 아마 전략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 제조의 표준으로 갈 때는 AAS 죽으라고 AS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AS를 했습니다. Asset 자산이라고 자산 Administration 관리 쉘이라고 해서 AS를 데이터 표준으로 가자. 이게 독일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고 그 중에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급하게 저희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표준 AS로 가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 AS 저도 우연찮게 발견을 했어요. 제 전공이 컴퓨터 네트워크이고 그 중에 석사 때 NMS를 했어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프로토콜은 SNMP하고 막 이러는데 다른 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그냥 네트워크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공유하는 걸 쭉 틀어보면 각자 네트워크 안에 컴퓨터에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MIB라고 있어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XML 형식으로 데이터가 쭉 되어 있어요. 얘는 스위치고 3콤 옛날 3콤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좀 휴가로 포트는 몇 개고 전기는 얼마고 뭐고 뭐 이렇게 막 정보가 있어요. 이 파일로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파워를 오프해가 이 파일을 저쪽 장비에 넣어두면 얘가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컴퓨터 분야에서 이미 20년, 30년 전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생각하셨어요. 아니, 네. 그 SKT에 가면 자기들 장비들이 센터에 가면 이렇게 다 나와요. 스크린에. 그거 클릭해가 오프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현장에 AS 형태로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신기해.
저 어릴 때 신기했습니다.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화일 오프해가 그냥 화일을 저쪽으로 전송했는데 저쪽으로 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CPU가 한 개 있는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니잖아요. CPU가 여러 장으로 꽂혀 있거든요. 서버들 가보면 여러 장으로 꽂혀 있어요. 한 10개씩 꽂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개씩 핫스와핑이 되잖아요. 그날 CPU 이렇게 빼도 잘 돌아가잖아요. 컴퓨터 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멀리서 본격으로 첫 번째 CPU 끄세요. 클릭하는 순간에 화일이 아까처럼 그 화일이 이쪽으로 전달되면 얘가 오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요것도 같이 CNC 장비가 있어요. 머신 센터가 막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뭐 문제가 있어서 원격에서 야 저거 꺼 혹은 저기 생산하는 걸 속도를 뭐 좀 늦춰 화일을 보내는 거예요. AS 화일. 저를 쭉 보내면 갑자기 끄지기도 하고 속도 늦추기도 하고 생산한 그 데이터를 몇 개가 된다는 전달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CPS 관계가 디지털 트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예, 이해 안 될 겁니다. 직접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습도에 따라서 예, 뭐 온도에 따라서 가공되는 어떤 그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품질이 달라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어야 되고 예. 그건 보통 뭐 MES라는 ERP 쪽에 데이터가 들어갈 거니까 오류라든지 생산 해서 주문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 놔서 나중에 AI로 분석을 하려면 습도하고 온도하고 이거 다 같이 ERP 자료, 뭐 MES 자료를 다 함께 분석을 해야지만 그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오케이. 제가 포인트, 제가 질문하신 거하고 제가 말한 포인트가 안 맞았던 겁니다. 네. 저는 근본적인 ERP나 그지 MES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 포맷을 얘기를 했고, 예. 그지? 예. 말씀하시는 전체 인티그레이션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근데 인티그레이션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연하고. 그러면 내가 만든 ERP와 예. 그죠? 다른 회사가 만든 ERP의 데이터 값이 다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그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통일시키는 게 AES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되는 건데 예로 ERP나 제가 이렇게 MES를 자꾸 예로 안 드는 이유는 이걸 수요기업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냐면 ERP의 데이터를 해? 그건 회계 정보가 들어가 있고 민감한 데이터가 많은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RP의 데이터는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우리가 ERP라고 하는 건 우리 경남에만 특이해. ERP하고 MES가 통합된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그렇게 한 개의 뷰 안에 ERP 안에 다 통합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RP가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별개로 움직여도 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ERP 가면 ERP 가면 단가 다 들어가 있지. 이게 들어가면 이게 기업에 들어갔다 하면 그래서 제조기업들이 데이터 공유하면 만색을 펴가죠. 그 데이터가 들어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 얼마나 나쁜데요? 네.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라도 데이터를 뭐 MES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익스포트 시켜가지고 네. AI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ERP, MES 만드는 업체에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데이터 표준 AES 표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 지원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도 그렇지.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년에 풀릴 겁니다. 내년에. 네. 내년에 두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 그대로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AES 한 개의 기종을 AES를 만드는데 한 300만 원 들거든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가 노가다 하듯이 데이터 인증을 싹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고 이것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샌드 캐스트가 되니까 이제 막 이게 되니까 이런 거를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보급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또 플랫폼을 해서 전체로 하는 건데 한 60억 정도 줄 거고요. 요걸 또 하려면 대표 공장을 만들 때 한 5억, 제가 5억 정도 올리라는데 아마 잘릴 수도 있어요.
한 개 만드는데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이 보급상 기존 여러분 요거 머신링 센터 한 개 있으면 고표는 300이잖아요. 10개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곱하기 10 하면 그죠? 3천만 원 들어가니까. 이걸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빈집의 털이니까. 또 다른 데서 이용하기 좀 쉬울 거고. 그렇게 예산을 해가 사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서너 달 후에 공표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대통령까지 안 들어갔을 거니까요. 이제 질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또 한번 하고요. 그 말고 논의해야 될 아까 제가 전개 정도나 우리 얼라이언스나 요런 고민들을 여러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게 AI 융합 지원 사업 1년에 20억, 한 40억짜리지 대충 40억짜리인데 그 반 정도가 타 지역의 기업이 가져가요. 공급 기업이 없어가. 이거 모집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수요기업을 모집했고 공급기업도 모집을 했다고요. 또 제가 찾아가면서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노 바빠서 안 됩니다. 캔슬 많이 당했어요. 그 이면에 이해하죠. AI 해라 그러니까 이제 AI 해라 하니까 다 할 줄 아는 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오픈을 다 돼요. 이렇게 서울 기업에 한 개 기업 들어왔고, 대구 기업 들어왔고, 부산 기업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역 제한이 없죠. 다만 팔이 안으로 붙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그 의미의 말씀을 드리지만, 요게 다음에도 마찬가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량을 좀 키워볼 필요가 있는 거래요. 이렇게 아까 말씀한 1인 기업인데, 나는 기술이 좀 있어.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게 나이가 너무 커. 그럼 콘서하면 되죠. 네. 물론 사업 한번 하고 나면 사이가 틀어질 거예요. 제가 여러 썼거든요. 그거 돈 10원짜리, 죄송합니다. 10원이라고 짧게 와서 기업을 10원짜리 아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또 앙금이 생기가, 다 큰 어른이 서로 대놓고 너 습하더라 이런 얘기하면 되니까 못하고 중간에 있는 내한테 둘러 하면 감정이 정말 단순한데 못 풀더라고요. 그래도 콘서트 해보면 돼요. 콘서트 해보가 다시 감아돼요. 그래서 장단점 살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향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서정보기술이 숫자가 많지. 예. 직원 숫자가 많지, 그지? 그렇게 아니면 또 득법으로서 그렇게 제가 해본 놈이 잘 해먹는다고 숫자가 많으니까 지 밥숟갈 가지고 올 수 있는 조직이 되니까 쉽게 들어오가 제안을 하면 이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닐까? 하민기 이사님 하민기 이사님이 씁니다. AI는 모르지 발표하러 가면 신나게 제일 먼저 두드려 맞지. 네. 그래서 엄청 나아진다고 어제 보니까 그렇게 이게 나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자는 거죠. 그게 제가 제안 드리면서 해보자는 거고, 여기 제가 보니까 다 그 기업들은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얼라이언스가 좀 돼서 좀 뭘 하고 싶느냐 하면 RFP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RFP에 대한 부분들을 좀 써봤어요. 지금 대표님이나 이사님들이 대부분 와 계시는데요. RFP 아이디어 있으면 저도 일과 시간 말고요. 일과 시간으로 하면 모르는 분이 제가 많아요. 연구소장님이나 직원의 분들, 그래서 일과 시간을 왜 삐어나오면 여러분은 화요일이면 화요일 7시부터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이걸 디벨롭을 좀 해서 소유권 주장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예, 요거 해보자는 거고요. 그 부분에 좀 얘기를 제가 좀 예. 하셔도 돼요. 오늘 장시간 시간을 많이 이렇게 열광해 주신 팀장님 감사드려요.